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숨을 휴 하고 쉬면은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꺼진다. 네. 복 달아난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숨을 쉬면은요,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숨을 크게 쉬는 한숨은요, 폐포 기능에 도움을 주면서 호흡을 깊숙이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게 되면요, 이 몸이 이완이 되면서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숨을 크게 쉬면은 아무래도 이제 횡격막도 움직여지면서 위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주변에도 이제 한숨 쉰다고 해서 너무 나무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작용 이상에 의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완치의 개념보다는 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특히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과 거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병증, 또 신장병증, 또 말초신경병증이 있고요. 이 혈관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큰 혈관에서는 심장, 또 뇌혈관, 또 이제 사지 동맥혈관에 의한 문제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진단되는 당뇨병.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평생 관리가 절실한 질환,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노인성 당뇨에 관해 알아봤는데 사실 당뇨는 이제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또 무서운 것이 바로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신에 걸쳐서 정말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홍준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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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과 당뇨병은 이제 많은 노인들께서 갖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유병률보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수면 아래에 있는 잠재적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병률은 어떻습니까? 네, 당뇨병의 유병률이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올해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에서는 인구 6명 중에 1명이 지금 당뇨병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네. 2년 전만 해도 7명 중에 1명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2년 사이에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복 혈당만을 기준으로 이제 검진 자료를 통해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당화혈색소나 아니면은 식후의 혈당 기준까지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궁금하고요. 이 환자들은 적절하게 좀 치료를 받아가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 통계적으로는 약 70% 정도 안팎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3분 정도는 또 10명 중에 3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는 계시지만 이제 목표로 하는 혈당, 당화혈색소 6.5% 기준 이하로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치료제들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25% 정도 안팎으로 좀 조절 자체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최근에서도 이제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합병증이 무섭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당뇨병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고요? 실제로 그 합병증의 발생률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대체로는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혈액에 그
당도가 높아지면 말 그대로 그냥 혈액이 끈끈해지는 거죠. 네. 이제 이 혈액이 순환하는 모든 장기들의 합병증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합병증으로는 뭐 많은 경우에 저희가 심근경색증, 또 뇌졸중도 당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고요. 네. 이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들 그리고 심부전 또 더 나아가 이제 말기 신장 질환에 대한 위험률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 관리와 함께 이러한 질환들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뇨병 치료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조절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치료율도 역시나 그 60% 안쪽에서 크게 증가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적정 혈당으로 조절되는 비율들도 뭐 24%에서 높아질 때는 28%까지는 나왔었지만 최근 자료에서는 아직도 25% 이상을 상회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재 아직 그 제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혈당 조절에 있어서 당화 혈색소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당화 혈색소는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3달 동안 오늘 피를 뽑았으면 지난달, 지지난달 포함해서 3개월간 내 몸에서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6.5%라고 하는 수치보다 낮으면 아주 이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혈당이 높은 시간들이 많으면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요. 이제 1% 올라갈 때마다 다양한 합병증들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연관성이 높은 수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조절률을 봤을 때 6.5% 미만으로 이제 조절되는 분들이 전체 당뇨 환자분들 중에 4명에서 1명 정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연령이 많아지시고 노인 당뇨나 아니면 여러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뭐 7% 이상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둘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6.5%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도달 자체를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질환들을 보면 뭐 신장이나 심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당뇨병이 신장과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세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 몸에서 혈당은 물론 음식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의 췌장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액이 점도가 높은 혈액이 결국에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펌프처럼 밀어내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자기가 일을 하려면 또 피의 공급을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심장에서 펌프질에 나간 피가 결국에 도착을 하고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는 장기를 항상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 혈액이 심장 자체의 합병증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장에 대한 합병증도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뭐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대사와 심장, 이제 신장이 같은 연결 축상에 있어서 이런 합병증도 상당히 연결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이제 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네, 아무래도 피가 끈적거리니까 아무래도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면은 뭐 생명과도 분명히 직결될 것 같아요. 뭐 네. 기대 수명도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당뇨 자체가 또 여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거나 또 우리가 걱정하는 급사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뇨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는 평균 수명이 약 대충 6년 정도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심혈관 질환이 동반됐을 때에는 약 12년 정도의 기대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이런 위험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보다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알고 자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 기능도 좀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질환들도 많이 발생할 텐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심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심부전은 당뇨병과 얼마나 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못하게 되는 거라서 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심장을 짜는 그 펌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을 동반한 환자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와 심부전의 발생도 상당히 그 영향도가 높고요. 특히 이제 심부전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는 또 당뇨병이 있고, 또 당뇨병이 있는 심부전 환자들의 그 경과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심부전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심혈관계 질환과 또 당뇨가 있으면은 최대 수명을 1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부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심부전이 있을 때에도 이게 당뇨병을 동반한 심부전과 또 당뇨병이 없는 심부전을 좀 나눠서 보면 네. 그러한 어떤 수명의 차이도 뭐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뭐 4.6년 정도의 뭐 생존 기간에 좀 짧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뭐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짧은 이제 이런 생존 기간이 짧아지고요. 또 문제는 단순히 그냥 오래 살고 적게 살고라기보다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심부전이 있다는 얘기는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면 이 조금만 걸어가도 너무나 숨차고요. 운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증상이 악화되면은 또 이제 사망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기에 발견과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당뇨병. 하지만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도 당뇨병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당뇨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고혈당과 급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다. 그동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어요? 뭐 요즘 출근할 때 가슴이 조금 유난히 답답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평소에 좀 빨리 걷거나 뭐 운동을 하실 때 그렇게 숨찬 증상이 혹은 답답한 증상이 더 심해지진 않으셨어요? 네,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조금 더 가슴이 답답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답답함을 느낀 다음 좀 안정을 취하면 보통 몇 분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좀 사라지나요? 대략 5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가운데 10명 중 6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조절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겨울철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비교적 젊으신 분에 해당하고요. 또 심장 혈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혈관에는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심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라서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그 합병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부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선택해 주는 것이 이 환자분들의 나중에 사망률이나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유병 인구와 진료비 소요가 많은 질환이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고위험군에 속하고 만기 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다. 또한 당뇨병 망막증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다.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붓고 체중이 한 달 사이 한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얼굴이나 다리, 어느 부위가 주로 더 부으시나요?
특별히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얼굴이나 다리 다 좀 붓는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부어 있으실 텐데 낮에 활동을 하시고 나면 좀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녁 때까지도 그렇게 붓기가 빠졌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당뇨병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간과해 단순히 식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식이 조절은 물론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환자분은 당뇨병에 동반된 만성 신장병증에 해당하는 환자분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신장병증이 대체로는 거의 따라오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빨리 지금 오신 분이시라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만성 신장병증의 경도를 낮춰주고 또 이런 진행들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환자분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병 합병증 중 가장 늦게 나타나는 당뇨병성 신증. 신장에 있는 혈관이 손상돼 소변에서 단백질이 배출되고 심해지면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한다. 주로 10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 중 제1형 당뇨에서 50%, 2형 당뇨에서 30%의 신증이 나타난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매년 미세 알부민뇨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당뇨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결국에 당뇨병에 동반되어 있는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중간에 당뇨를 떨어뜨리는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치료법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합병증을 찾아내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점과 대상을 우리가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다. 때문에 혈당과 혈압, 지지를 모두 적극 조절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최악의 고비인 겨울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 합병증. 예방만이 답이다. 네, 병원을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아까 그 당뇨병 합병증 중에 신장 질환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질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당뇨병 환자의 크게 봐서는 2명 중에 한 분은 결국엔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신장병증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종국의 모습은 투석을 돌리시는 아주 말기 신장질환 환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투석실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당뇨에서 시작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 또 신장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 질환의 위험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아무래도 콩팥에 당이 좀 침착이 되게 되면 소변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 신장 질환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당뇨병 신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이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는 얼만큼 발생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은 이제 점점 떨어진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2가지를 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변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 소변에 흔히 단백뇨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좀 더 입자가 작은 알부민이 얼마나 배설이 되는지 이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2가지 척도를 보시면 대체로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당뇨 자체로 인해서 신장에 좀 어찌 보면 과도한 압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필터를 위에서 물을 세게 짜면 물이 많이 콜콜콜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필터 입장에서는 압력이 세게 걸리면서 뭔가 좀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압력이 걸리면서 정수를 해주면 좋은데 누가 자꾸 세게 밀면 이 필터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죠. 당뇨병의 신장은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여과가 잘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과정에서는 압력이 꽤 많이 걸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필터가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사구체 여과가 잘 안 되는 이제 감소하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필터가 점점 망가지게 되면은 필터의 입자들이 점점 찢어지면서 넓어지겠죠.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그 필터를 통해서 그냥 정수되는 물과 함께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부민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점점 더 진행되면 입자가 큰 그런 단백질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가 보통 당뇨병 환자 2분 중에 또 1명은 이런 식으로 빠른 경과를 보이고 또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이 경사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젊은 당뇨 환자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30대, 40대에서도 이런 말기 신부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크고 이건 충분히 당뇨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 관리와 함께 미리 점검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으로 인한 그 신장 질환에 의해서도 사망률이 높은지도 궁금하네요. 신장과 또 앞서 심장에 대해서도 워낙에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당뇨병 그리고 앞선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 뭐 알부민료가 있거나 혹은 사구 체외가율이 감소되어 있는 이러한 척도들을 다 보면은 이러한 요인들이 더 많이 검출이 될수록 확실히 이 환자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수 있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조기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경과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을 빨리 적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신장 질환과 심장 질환과의 발생 관계는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뿜어내는 호스를 예를 들면 네. 호스가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물이 잘 안 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겨우 물을 틀었는데 누군가 저기에서 호스를 밟고 있으면 그것도 물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심장은 수도꼭지 역할이고 신장은 저기서 누군가가 그 호스를 밟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심장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갑자기 퍽 이게 빠진다든지 뭔가 이제 수도꼭지가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심장, 심부전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혈당이나 뭐 이런 혈전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이제 혈관 혹은 그런 어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혈액의 흐름 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장과 심장 질환, 특히 심부전에 대한 발생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뭐 투석으로 인해서 다 사망을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에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결국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부분은 거기서 이제 만성 심부전이나 투석으로 관련된 또 그런 사망률이 늘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신장 질환 환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뇨병과 관련된 뭐 심장 질환, 신장 질환 이것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약제, 억제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에 저희가 한 2015년 전에서는 적극적인 혈당 조절, 또 혈압 조절, 그리고 뭐 단백질에 대한 어떤 제한, 또 뭐 여러 그 생활 습관 교정 등등이 일반적으로는 권고가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당뇨병 약제 중에서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나오면서 당도 조절이 되지만 그 자체가 심장 질환, 심부전에 대한 악화 요인을 더 줄여주고 또 신장 기능에 대해서도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당뇨병을 조절하는 약제들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췌장이 너 일 좀 더 해라. 인슐린 좀 더 많이 내보내줘라. 이제 이런 치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인슐린이 나와도 그 하나의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 이런 과정에 윤활유를 칠한다든지 네. 이러면은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이제 그러한 치료들이 대부분 축들이었어요. 아니면 인슐린 자체를 쓰든지. 근데 이제는 소변으로 이 높은 당들을 일부분을 버려버리는 그런 약제가 새로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당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내 몸에 들어와 있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략 한 밥 한 공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당이 빠져나가니까 비만하신 분들은 이제 살이 좀 빠지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변이 버려지는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장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줄어들고 또 신장에 걸려있던 그런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이 신부전에 대한 입원율이나 사망률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요. 그리고 신장에 대해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의 위험성도 낮추지만 신기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특징들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부전의 개선 또 예방에 대한 효과들 또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이런 알부민율을 줄여주는 장점 또 비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좀 두루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서 최근에 아주 집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합병증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억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보고된 여러 논문들이 계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특히 그 신장 사구체 유가율이 더 감소가 돼서 상당히 많은 감소가 있거나 또 말기 신부전으로 가거나 또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 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약제를 투여를 했을 때 약 39% 정도의 이벤트 발생을 줄여줬다는 얘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했던 흔히 아스피린 또 혈압 약제들 다양한 약제들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제가 새로 추가됐을 때 이 추가적인 어떤 장점을 보여준 것이라서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분들과는 조금 더 어떤 다른 개념의 새로운 치료제 효과가 추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뇌혈관계 질환에 쓰이는 당뇨병의 어떤 약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뇨병 약제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투여를 하고 네. 또 환자분들도 그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치료제들의 방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혈당은 떨어뜨리긴 하는데 그 추가적인 장점이 신부전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심지어 뇌경색이 나빠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약제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특히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분이면서 당뇨가 있을 때에는 또 이런 약제가 도움이 됩니다. 또 신부전이 있을 때에는 혈당과 함께 또 이러한 약제가 도움이 됩니다. 뇌경색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약제가 어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좀 나눠서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이나 또 위험도에 맞는 그런 약제가 혈당 조절 이외에 또 추가적인 장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의료진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처방전만 받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에게 처방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고 네. 그냥 꾸준히만 잘 드신다. 이제 이게 상당히 대표적인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의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환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당뇨이기 때문에 그 혈당 떨어지는 정도가 우선적으로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너무 늦추지 말자. 그럼 조기부터 가급적이면은 약제를 세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나 약 많이 먹으면 나빠지는 거다라고 하지만 세다라는 개념보다는 당뇨를 잡기 위한 다방면의 조절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조절하지 말고 이쪽에 도움 조금 받고 이쪽에 도움 조금 받아서 전체적으로 혈당을 좀 빨리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시간을 오래 끌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목표로서 조기에 단독 약제를 쓰지만 병용요법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동반돼 있는 합병증이 있다면 이제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을 같이 좀 복합을 해서 약제들이 늘어나는 어쩜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법들을 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 합병증과 저희가 약제에 관해 살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당 조절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인슐린 치료나 그 심각한 고혈당을 잡는 치료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있는 정도의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이 약제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 이외에 그 합병증에 대한 장점들이 많아서 먼저 이 환자분들이 신부전을 갖고 있는지 혹은 신부전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지 그렇다면은 거기에 추천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SGLT2 억제제 이런 약제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환자분들이 뭐 심근경색 등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긴 병이 우선적으로 동반이 돼 있다면은 또 그 혈당 조절 이외에 그러한 혈관에도 도움이 되는 뭐 GLP-1 제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혈당 조절 이외에 또 신장 자체에 대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걸 좀 줄여주거나 단백뇨나 알부민뇨가 많은 걸 좀 줄여주는 그러한 SGLT2 억제제 치료들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투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좀 논의하면서 같이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식이요법. 그렇죠. 어떻게 좀 관리를 해오면 좋을까요? 네, 정말 가장 어려우면서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영양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은 거기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고 뭐 칼로리가 얼마나 돼 있고 이제 이런 식품에 대한 그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 시즌에 가을이나 겨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하나라고 하면 밥 한 공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각설탕을 28개 드신 거와 같다. 그리고 또 그 한라봉 자체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한라봉 하나 드시는 거는 뭐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일들이 이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과 특히 감을 대봉시나 단감 혹은 말린 이런 꽃감을 하나만 먹어도 밥 한 공기가 같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밥은 반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감은 한 3개를 드셨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럼 그분은 거의 그 끼니에 밥 3공기 이상을 드신 거와 네. 같아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혈당을 잡기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좀 바탕으로 감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드시긴 드시되 한 뭐 반쪽만 드신 다음에 이 정도 먹었으면 밥은 또 반 공기는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의 합을 맞춰가는 그런 식단에 대한 또 정보와 그런 계획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식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좀 이거를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네,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예전부터 강조되어 온 부분인데요. 당뇨를 진단받은 초기부터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을 아예 만들지 말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진행이 돼서 현재 합병증이 동반이 돼 있다면 그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만성 신장 질환, 또 신부전 혹은 뭐 그 허혈성 뇌졸중이라든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이제 동반이 돼 있는 것에 맞춰서 그런 혈당 떨어뜨리는 약제들도 또 도움을 같이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제가 좋고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결국엔 식단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절은 어렵기 때문에 뭐 제철 과일들 또 이제 그런 변화된 식단 속에서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추적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에 딸기, 귤, 감 참 유행하고 있는데 네.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은 관리만 잘하면은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애매하긴 세모라고 한데요. 할까요? 세모 정도.
그러니까 당뇨가 참 안타까운 것이 당뇨가 진단받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 나중에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높은 대상이고요. 그 합병증의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요. 근데 혈당만 좋다고 해서 절대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좀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안 생깁니다라는 건 아니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합병증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그래서 합병증도 상당히 종류가 많지만 한 번 진행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병증이 생겨서 그에 대한 악화를 좀 막는 개념이지만 점점 이렇게 좀 악화되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빠르게 나빠지는 건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치료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첫 발생 자체를 막아주는 게 그런 예방 목적의 관심도를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이 환자분들의 향후에 이제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 음식을 엄청 많이 사시잖아요. 네.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어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겠죠. 네. 그래서 앞선 그 음식표에서도 보신 거와 같이 이제 당뇨에 좋은 음식은 없어요. 근데 그 다른 음식보다 당을 조금 덜 올리는 개념이겠죠. 뭐 우리가 현미밥, 잡곡밥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당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당 지수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한 공기와 동일하게 비교하면 약간의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장점이나 조금 늦게 올라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공기를 드셔버리면 그냥 백미 한 공기 드시는 것보다는 더 심한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 좋다는 개념보다는 좀 이걸로 대체를 해서 이제 그런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자, OX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면의 양과 질이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거는 O입니다. 네. 그래서 수면을 너무 적게 하는 경우 특히 뭐 밤을 새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여러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들의 분비도 상당히 증가되고 또 그게 거꾸로 혈당을 올리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런 분들의 혈당의 변동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그러면 많이 자면 좋느냐? 근데 그것도 아닌 걸로 나와서요. 네. 너무 이제 그 오래 자게 되면 그런 사이클의 변화라든지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역시 동반되고 있어서 뭐 적정하다. 그래서 6시간, 7시간 정도 우리가 적정 수면을 유지를 하고 또 그러한 시간도 주로 이제 규칙적인 수면을 했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거꾸로 또 당뇨병 환자분들은 동일한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당뇨병 자체가 또 수면의 질을 또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수면에 불량하거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수면에 대한 조절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조절하는 것, 또 그로 인한 당 조절,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나는 혈당 수치는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혈당 수치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시점의 혈당만 가지고서 어이구 높네 낮네 뭐 이렇게 되면 무슨 망막병증이 옵니다. 심장병증이 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연 이 높은 혈당을 어느 정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지난 시간에서도 적정 혈당에 머무는 시간, 뭐 타이밍 레인지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300이었는데 좀 있다가 100으로 계속 잘 살았어요. 그런 분은 사실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300인 혈당을 거의 하루 종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콩팥이 나빠지고 뭐 심장마비나 심부전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하나의 혈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좀 다양한 시간에 혹은 필요하다면 이 내가 하루 중에 혈당이 어땠는지 그런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면 합병증이 더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면 합병증을 더 유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오늘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정말 아닙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나면 불이 커지면 소방차가 오죠. 네. 근데 만약에 불이 작게 났으면 그냥 제가 끌 수 있어요. 소화전을 가지고서. 그러면 소방차가 오면 화재가 크게 나. 그래서 소방차가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불이 컸기 때문에 소방차가 온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 조절을 너무나 오랫동안 안 하시고 너무나 불량한 당 조절 상태를 머물렀고 더 이상 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걸 난 싫어 하다가 나중에 주사를 맞게 되니까 그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주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재라서 인슐린을 따라갈 수 있는 약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초기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치료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3개월 지나서는 인슐린이나 모든 약제를 다 끊어도 마치 당뇨가 없어진 것처럼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주사 치료고 또 인슐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저희 의사들은 이거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땐 정말 불이 크게 나서 그때는 뭐 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슐린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 빨리 치료가 돼야 될 부분들이 늦춰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뒤집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인성 당뇨병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안전 제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뇨병 합병증 관리 이거는 또 어떻게 또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합병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맞춤형 치료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치료. 네, 그 환자들에 맞는 혈당 조절에 대한 약제들, 방법들 또 이제 동반에 있는 합병증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합병증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치료다. 자, 오늘 당뇨병 합병증 관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 2주에 걸쳐서 네.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 내과의 홍준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잘 알고는 계셔도 정작 중요한 건 실천을 하시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병은 바로 교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식생활 관리로 건강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C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